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운송 사업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 소속 개인 택시 기사에 대해서 제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타다는 불법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7571번님, 김경진 의원님 화이팅. 벌써 이런 문자가 왔어요. 혹시 아는 번호신가요? 모르는 번호신가요? 요새는 이게 핸드폰 꺼내서 보지 않나 모릅니다. 모르고 계시는군요. 아들하고 마누라 번호 외에는 기억을 못합니다. 네, 오늘 그 아침에 다른 곳에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그게 뭐 인터넷 포털 랭킹 뉴스 1위에도 올라오고 있던데 저도 네. 봤습니다만 조국 수석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 관점 기준에서 볼 땐 그분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 철학도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학은 왜죠? 이게 사법개혁을 이제 그분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네. 이제 가장 사법개혁의 중심축으로 추진하는 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그렇죠. 특히 이제 경찰에 대해서 혐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들의 자체 종결권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대폭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그 이제 전 남편 살해한 사건이라든지 네네. 또 마약 사건이라든지 뭐 일부 연예인들 사건을 보면 경찰 수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진 어떤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사에 의해서 수사지가 존재하는 이 시스템 하에서도 여러 가지 엉터리가 많이 생기는데 네. 이게 없어지면 나중에는 이 수사가 얼마만큼 잘못되고 왜곡돼도 이게 잘 안 찾아지고 네. 묻혀버릴지 네.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교수만을 하셔서 그런지 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통찰력과 정확한 현상 파악이 부족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인 방향으로 지금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철학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 보면은 경찰 못 믿겠다 이런 얘기도 또 하지만 네. 예전에 뭐 김학의 사건 같은 거 보면 검찰 못 그렇죠.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게 참 국민들을 헷갈려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찰도 이 얘기하면 타다 얘기가 네, 타다 얘기 제가 이따 네. 천천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경찰도 가령 돈 받아먹고 왜곡 수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경찰도 무능한 사람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검사도 똑같습니다. 돈 받아먹고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도 무능한 경우가 있고.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무조건 검찰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그나마 잘못이 교정되거나 혹은 잘못이 잠시 묻히더라도 나중에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뽀록이 나고 들통날 확률이 네네. 높아지는 겁니다. 네네. 근데 앞으로 지금 조국 수석이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경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종결하고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혀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버리면 이게 새롭게 발견되거나 뭔가 교정할 기회나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네. 근본적으로 이 현장의 목소리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네. 조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만 해도 1시간은 흘러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 타다 얘기 계속 하고요. 네. 네. 그 택시업계가 네.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타다 서비스입니다. 일단은 의원님은 타다 안 써보셨어요? 한 번도? 안 탔죠. 안 타셨군요. 이거 불법인데요. 불법이라서 안 탔다. 네. 어떤 부분이 불법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택시는 택시고 렌트카는 렌트카잖아요. 네. 근데 타다는 법적으로는 렌트카예요. 네. 혹시 어디 제주도 가서 차 렌트 해보셨어요? 그렇죠. 여러 번 네. 해봤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렌트카 차고지에 가서 네. 계약서 쓰고 네. 그다음에 보험은 어디까지 넣을 것인지 뭐 이런 거 세부적으로 항목 정하고 그렇죠. 차량 인수받아서 이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네. 그리고 택시는 길거리를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네. 승객이 손을 들거나 아니면 앱으로 호출을 하면 그냥 그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네. 근데 타다가 갑자기 그냥 앱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승객들의 호출을 받아가지고 네. 승객이 있는 곳으로 타다가 가요. 네. 그래서 손님을 태워가지고 가요. 네. 그럼 법으로는 렌트카인데 실제로는 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분명히 렌트카는 렌트카 영업만 하고 네. 택시는 택시 영업을 하라. 네. 그리고 이 업권을 침해했을 때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타다가 법을 무시하고 네. 그냥 범죄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규정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11인승부터 15인승 사이에 그 예외 조항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타다 측에서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그게 견광부회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법이 아니고 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행령에. 그러니까 법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헌법 아래 일반 국회에서 의결한 법이 있고 네. 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 아래 대통령령이 있고 네. 이 대통령령 아래 각 부의 시행 규칙들이 각 부 장관들이 만든 시행 규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법에는 보면 이 택시는 택시고 렌트카는 렌트카고 네. 이걸 업권을 침해했을 때는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시행령에 2015년도에 만든 시행령에 네. 이제 렌트카 중에서 네. 가령 11인승 이상의 렌트카 같은 경우는 네. 가령 우리가 이제 단체로 한 10명, 20명이 이제 관광을 갔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관광을 가서 봉고차라든지 이런 차량을 빌려서 이제 한 차로 좀 움직이고 싶은데 네. 그때 이제 렌트를 했을 때 차량 운전 기사를 렌트카 회사한테 좀 알선해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관광 목적의 경우에 차량 운전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악용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관광 목적으로 차량을 알선해 주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 목적으로만 한다라는 규정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규정은 없는데 네. 2015년도에 당시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을 입법할 때 그 네. 입법 취지문을 보면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취지. 관광 목적을 네. 위해서 이 경우에만 알선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그리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이 타다처럼 렌트카 차량의 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 네. 그게 이제 택시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 조항이 1998년도에 들어왔는데 네. 당시 민정당으로 추정되는데 권익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98년도요. 1998년도에 네, 네. 이 조항이. 네. 근데 이 조항 입법 취지 당시 이제 이 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문을 보면 네. 그 전에도 이 타다처럼 똑같이 렌트카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렌트카 같은 경우는 차량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것을 아예 할 수 없다라고 법 조문에 그렇게 못 박는다라고 입법 취지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법 조항의 본래 취지,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타다가 하는 것이 그냥 명명백백하게 불법인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해서 해석도 저도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법조인들 사이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네, 네. 사실은 이제 뭐 의원님이 뭐 검사 네, 출신이긴 네, 하지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어쨌든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주장이 네. 아니고 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마 조만간 국토부에서 네. 그렇게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나저나 그렇게 문제가 많고 법조인 출신 지금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네. 정부에서 당장 이건 뭐 제재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합법적이라는 뜻 아닌가요? 아니요. 그 타다 측에서 네. 본인들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았다 또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일부 언론사의 기사들이 국토부하고 서울시를 쫓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 허가해 준 적 있냐 그랬더니 네. 국토부에서도 그런 적 없다. 허가해 준 적 없다. 없다. 서울시에서도 허가해 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타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네. 현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유착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네. 근데 아니 이분이 네.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정부에서 민간인을 혁신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네, 네.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혁신 본부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민간 부분 부총리와 그때 같이 네, 했었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경제부총리와. 이 정권의 핵심으로서 네. 사실상 청와대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사실상 단속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십니까? 네, 네. 네. 이건 언젠가는 색다른 해석인데요. 색다른 해석이 아니고 네. 정권이 바뀌면 이건 게이트로 터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처벌받을 겁니다. 네. 일단 이재용 대표의 반론 저희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김경진 의원님은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해 주신 걸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불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또 있습니까? 네. 또 하나가 이제 근로자 파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네. 이 파견법에 보면 네.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은 네. 근로자를 파견받아서 쓸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견받아서 쓸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타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타다와 연관이 자회사로 추정되는 12개 정도 되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운전자가 이렇게 모집이 되는데 네. 한 90% 정도는 자회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냥 일당을 받고 타다 차량 운전이 지금 알선이 되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 10%는 이 자회사에 고용이 돼서 파견 근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용노동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뭡니까? 입장이 지금 현재 수사 중이죠. 수사 중입니까? 네, 조사 그러니까 중? 조사 중.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서울지방노동청 강남노동지청, 네. 강남노동사무소에서 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김경진 의원님 그 팬이 아까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었는데 또 반대로 이런 입장도 있어요. 신승준님, 인력거를 몰아내고 등장한 택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등장한 타다를 어찌 막을까요? 이런 입장도 보내주셨고요. 이정민님, 과거를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서 적용되려면 수십 년이 지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분들도 이제 관점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타다 해봐야 네. 기본적으로 택시밖에 아니고 이게 무슨 새로운 무슨 원천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본질은 그냥 여객 운송업이에요. 보면 여객 운송업이고 네. 이 여객 운송업을 택시라고 하는 합법적인 면허를 안 받고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그 의원님께서 택시 업계 입장을 대변하시니까 반대 입장에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타다나 우버 같은 이 플랫폼 업체들은 인공지능이나 AI로 이 그 효율성을 높여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을 가는데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 실제 이것도 그런 주장도 현상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고 가령 택시에 이제 택시 이동과 관련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네. 그럼 요새 택시도 대부분 핸드폰으로 콜을 받지 않습니까? 보면 네네. 택시에 핸드폰을 붙여봐요. 그리고 택시 이동 경로에 빅데이터를 받아봐요. 그게 타다보다도 지금 타다는 전국에 한 수도권에 한 1,000대 가량 돌아다니거든요. 네. 택시는 전국적으로 지금 한 27만 대 정도가 있는데 택시를 통해서 수집하는 빅데이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이고 이걸 통해서 교통에 대한 무슨 데이터가 쌓이고 새로운 체계적인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타다 측 회사에서 국민들을 속여먹기 위해서 호도하기 위해서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 거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버가 지금 한 10만 되고 택시는 한 2만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버나 이런 타다 같은 게 안 된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 우리만 뒤처진다라는 생각도 하나는 들고 두 번째는 선택권의 문제인 거잖아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가 조금 편안한 곳에 뭐 혹은 더 깨끗한 택시를 타고 싶다. 타다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네. 한국에서 택시 면허를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면허를 받아서야. 택시 면허를 받아서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합법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네. 운전기사들이 일단 전과가 없어야 됩니다. 네. 음주운전 전력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5년에서 10년 동안 사고도 없어야 됩니다. 네. 택시기사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조건들이.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조건들은 또 별도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타다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통에 이용하는 공공의 교통 질서는 네. 여러 가지 어떤 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제약들이 있는데 가령 타다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일 하루 단위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으면 아무나 가서 운전할 수 있고 네, 네, 타다 회사에서 당신 그만해라고 하면 그냥 내일 바로 잘리는 겁니다. 네. 며칠 전에 네. 혹시 그 MBN TV 방송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타다 기사분이 네. 나이가 만 45세가 됐는가 봐요. 네. 그래서 당신 내일부터 배차 없어. 나이가 그냥 만 겁니까? 45세 됐다는 이유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한번 보세요. 인터넷 검색 타다하고 네. 45세라고 검색해 보시면 네. 바로 나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령 네. 택시 회사 기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소한 4대 보험이라도 됩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저런 사회 안전망에 의해서 기본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데 네.
타다 기사들은 그냥 시급 10,000원입니다. 1시간 일하면 10,000원. 네. 그래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가령 회사에서 전혀 이게 정식 고용 계약이 아니고 네. 하루하루 이 사람들한테 차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당신 내일 나오지 마 하면 끝입니다. 네. 근데 당신 내일 나오지 마 하는 게 타다 고객들이 가령 별이 이제 별점이 5개인데 그 중에서 별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별점 4개라도 되면 네. 당신 고객이 당신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해고해야 하면 그 순간 해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3327번님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불법을 얘기하시면서 국회는 일 안 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 택시를 안 타고 타다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많으니 이게 활성화되려는 거잖아요. 왜 택시를 외면하는지 이유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경청해 주시고요. 답변을 네. 드릴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서면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